반룡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사상의학적으로 눈치료, 저만제나 안약 등에 대한 눈을 좋게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용 원장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질문과 약물 체질 판단, 레바미피드 저만약에 대한 질문. 원장님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눈 건조증이 심해서 안과에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레바케이 저만약, 즉 레바미피드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써도 되는 약인가요? 제자한데 이제 태음인인 것 같습니다. 레바미피드, 즉 리바미피드는 원래 위장보호제로 사용되고 원래 뮤신이 위에 있는 이제 유산을 보호해주죠. 안구 건조증에도 사용되는 약입니다. 뮤신이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약에 이제에서 뮤신이 많은 건 산약이라고 하는 마가 많죠.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느낌 자체가 그 끈적끈적함이 약간 정액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소양 그 신장에 그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소양인 계열의 약이 맞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건 뭐 제 뇌 피셜이니까 뭐 그냥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달팽이 크림도 있었죠. 예전에 뮤신이 많이 들어있다. 저도 예전에 달팽이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원래 이제 그 피부 미용 쪽으로 쓰려고 달팽이 같은 거 문지르면 굉장히 그 끈적끈적한 점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굴에다 막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얼굴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달팽이들 이제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긴 했는데 달팽이들이 뭐 약간 채소라든지 과일 껍데기 같은 거 주면은 잘 먹습니다. 현대학적으로 레바미피드는 뮤신 분비를 증가시킨 눈물막을 안정화시키는 약입니다. 사상학적으로는 이 약은 소양인 계열 약물로 볼 수가 있다. 태음인 환자에게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왜 레바미피드가 안구 건조에 쓰이나요? 눈 표면에는 눈물이 잘 붙도록 하는 뮤신 레이어가 있습니다. 뮤신 층이 있는 거죠. 레바미피드는 뮤신 분비를 증가시켜서 눈물막이 빨리 깨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물을 보호해 주는 거죠. 마이봄층이라고 해서 이제 지질층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거. 위에 이제 기름이 있으면 이게 못 날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단순히 물을 보충하는 인공 눈물과 눈물막의 질을 개선하는 약이라고 보신다. 다만 뮤신 자체는 대체로 산성 성격의 점액 단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음체죠. 소음체이기 때문에 소양인한테 맞다. 유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음인이니까. 하지만 뮤신은 바이카보네이트를 붙잡아서 점막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산성이다. 알카리성이다 볼 수 없고 점막 방어 체계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양인한테 맞죠. 우리가 이제 유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소음인 태음인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타민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 빌베리 복용에 대해 질문. 그렇다면 눈 건조와 시력 문제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태음인이라면은 빌베리가 도움이 됐습니다. 빌베리는 저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야생종으로 볼 수 있고 사상학적으로는 블루베리와 함께 태음인에게 비교적 적합한 식품 또는 보조제라고 볼 수가 있다. 실제로 태음인 아동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칠판이 잘 안 보이는데 식이요법과 함께 빌베리를 꾸준히 복용한 후 시력이 좋아진 사례가 있다. 고령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품으로 복용할 수도 있고 냉동 빌베리를 구워서 우유에 갈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요구르트는 당분과 향료가 많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태음인은 이제 당분, 설탕 같은 건 괜찮죠. 실제로 태음인 아동이 시력이 0.3에서 톰슨 빌베리라는 제품을 먹고 난 뒤 몇 달 뒤에 시력이 0.8까지 돌아와서 초기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칠판보기가 어렵다고 호전돼서 뒤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되신 할머니 한 분도 톰슨 빌메리라는 제품을 드시고 시력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특이한 게 이렇게 제품명을 특별하게 딱 찍어가지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환자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은 건강식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연 빌베리를 드시는 게 좋은데 다만 우유나 요구르트에 갈아 드시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나오는 요구르트들이 당을 너무 높게 첨가해서 착향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 유산균과 우유 성분으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를 골라서 같이 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안구 건조 처방에 대한 질문. 백내장 수술한 눈의 시력이 아직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안구 건조증 처방으로 뉴라티얼스 안연고를 줬습니다. 성분은 무수 액체 라놀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약인가요? 이분이 참 대단한 게 한의사인데 이렇게 약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뉴라티얼스 안연고의 주요 성분은 라놀린입니다. 라놀린 양털에 추출한 천연 왁스성 물질입니다. 눈 표면의 기름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줄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태음체죠. 그러니까 태양인 약이죠. 근데 이분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예, 쓰면 안 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눈물막의 지질층, 그러니까 리피드 레이어를 보조하는 안연고라고 했습니다. 밤에 눈이 마르거나 수술 후 눈 표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학적으로 보면 라놀린은 양에서 유래한 물질입니다. 양고기도 이제 태양인이 먹는 거죠. 예. 양은 이제 군체를 하는 거죠. 예. 모여 다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양과 양고기 성질, 태음적 성질과 연계해서 라놀린 역시 태음적 성질을 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음인 환자에게는 체질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제일 안 좋은 거죠. 양은 사상학적으로 태음체로 모으기를 좋아하고 서로 끼리끼리 단합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동호회를 하고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게 태음인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사상학으로는 간립당이요. 간이란 것은 이제 당이요. 당파, 그룹을 만든다는 거죠. 당파. 자기들 이제 모임을 만든다는 거죠. 그룹을 만들어 서로 단합한다는 뜻입니다. 태양인 독행하면서 홀로 행하는 거죠. 어려움을 견디고 때로는 남들이 다 눈치 봐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르는 건지 견지하다가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어려움을 겪지만 항상 이제 너무 타협을 안 하고 바른 말만 하니까 정의를 추구하니까 이렇게 되죠. 태음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죠. 예. 태음이 소심해도 서로 단결해서 약한 사람들이 전체를 이루면 단합하는 힘으로 큰 세력을 이루고 힘을 발휘하는 게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혼자 튀고 축출난 것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마음을 묶고 단체를 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라 서로 모이길 좋아하는데 여름에 셰퍼드 독이 개가 이불을 흩어주지 않으면 양들은 더위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독인 거죠. 예. 개들 이제 양치기개가 있죠. 그래서 개가 이제 이렇게 흩어주죠. 항상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어디 딴 데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양의 성품은 태음적이면 양이 또 특이한 게 막 여름에는 더워 죽죠. 지네들 끼리끼리 모여있으니까 털이 북슬북슬하니까요. 양인의 양에서 추출한 것은 태음성이라 양인들에게 좋고 의민들에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플루오르메톨론에 대한 설명. 환자.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것은 단순 안구 건조 때문인가요? 수술을 하면 단순 안구 건조 봄이라 염증성 반응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한 스테로이드에겐 플루오르메톨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음인에게 적합한 스테로이드입니다. 솔론도 태음인 약이죠. 플루오르메톨론은 항생제가 아니라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눈의 염증, 충혈, 부종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면 안압 상승,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죠. 녹내장, 감염 악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그렇죠. 반드시 안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적외선 또는 온열 찜질에 대한 설명. 눈에 찌는 원적외석엔 기계나 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답. 특히 눈물 자체가 부족한 경우보다 마이봄샘 기능 저하증, 지방이 나오는 거죠. 눈꺼풀에서. 눈꺼풀에 기름샘이 막혀서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눈꺼풀 안을 마이봄선은 눈물막 바깥층의 기름층, 리피드 레이어를 만듭니다. 기름층이란 거죠. 이 기름이 굳거나 막히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서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피곤해집니다. 온열찜질이나 원적외선 기계는 이 굳은 기름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원적외선의 이름보다는 적절한 온도입니다. 보통 40에서 42도 전후,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눈꺼풀이나 각막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안구 건조증을 위한 찜질할 때는 팥 주머니를 사용한다. 뭐 팥이 한약적 성질이 차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팥은 콩보다도 열을 더 잘 오래 간직한다. 검은 돌이 흰돌보다 열을 더 오래 간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멩이 찜질에서 투명한 흰돌은 아예 열이 머물지 않고 금방 식어버린다. 양채는 열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채죠. 소양인 약이니까 팥이 소음성인 거죠. 그리고 팥주머니를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사용한다. 예전에 우리 오재미라고 박 터트리는 거 운동회 때 했었죠. 거기 팥 넣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지금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수건을 물에 적셔서 같이 팥주머니와 사이에서 눈에 대는 게 좋다. 수건의 축축함과 같이 눈을 부드럽게 만든다. 약간 따스한 물을 적신 수건을 짜서 팥주머니 사이에 대주면은 수분이 눈 쪽을 부드럽게 만든다. 까지 하겠습니다.